네, 2022년 6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사건 이해가 되십니까? 요해가 되십니까? 신문을 꽤 열심히 본다는 저도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직위 해제됐다, 근데 봉급을 받았다, 징계를 했다, 안 했다, 막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오늘 조국 교수 사건을 정리하면서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대한민국 교육부하고 참 줏대없고 민교협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있는 전교조, 거기에 눈치나 보는 모습, 또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모습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한 교육부, 민교협과 정치권 눈치 보기는 피장파장,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벌써 햇수로는 만 3년, 거의 2년 반, 3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이때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 때죠. 반부패 2부가 11개 죄목 위반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1월 13일 서울대학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했죠. 직위 해제는 했는데 그 다음에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조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서울대 관계자 측은 검찰에서 그 다음 조치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열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이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봉급을 쭉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받아왔느냐? 직위 해제된 게가 2020년 1월 19일인데 그때부터 지난 5월까지인가요? 8,680만 원 받았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직위 해제된 1월 29일부터 3개월간은 50%를 받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30%를 받고 있답니다. 그 금액은 자기 원래 봉급보다 적겠죠. 그렇지만 한 2년 가까이 지나면서 20년, 21년, 2년이 더 지났나? 2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한 8,68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양반한테 돈을 왜 줬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도 지금 조국 씨가 서울대학교 교수야? 사표 안 냈어?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조국 씨는 내가 사표 내려고 했다, 사표 의사를 냈었다, 근데 안 받아줬다, 이렇게 하고요. 서울대 측에서는 그가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적은 없다. 워낙 조국 교수가 사건이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억하고 유심히 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고, 조국 씨는 뭐라는가 하면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가 서울대 본부 측과 의논했는데 직위 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사직서를 못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국 교수 말이 좀 조국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직위 해제된 상태는 사직을 하지 못합니다. 직위 해제 상태가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직위 해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징계를 열어갖고 징계를 결정해야만 뭐 파면이 되든 뭐 복직이 되든 할 텐데 그거가 펜딩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표를 내도 받아주지를 않죠. 사표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한 거고, 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는 첫 석 달 동안은 50%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30% 받는다. 봉급을 받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교수라는 자격은 유지하고 직무가 배제됐으니까 교수 행위를 못하고 수업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쭉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통보하기를 왜 조국 교수 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의 뭐 징계 여부, 뭐 해임이든 뭐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면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서울대학교 법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사립대학교는 그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국립서울대학교는 그게 없는데 요즘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 법인이 됐죠. 법인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뭐 경징계하라라는 그런 의견을 교육부가 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오세정 씨는 뭘 잘못했고 교육부는 뭐냐?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그전에는 이제 정경심 씨가 기소가 되고 이어서 조국 씨가 기소가 됩니다. 이 정경심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됐고 그에 따라서 그 학교를 갈 때 각종 스펙을 조민 씨용 스펙이 위조됐다는 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와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뭐 그 입학을 취소하고 막 이런 결정들이 쭉 나왔죠. 네. 그래서 정경심 씨는 완전히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조국 씨는 현재 2019년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구속 기소를 했으면 더 국민들이 확실히 알았겠지. 불구속 기소를 해놓으니까 현재까지 조국 씨는 자유롭게 다닙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이 1심이 열렸나? 아직 뭐 1심이나 2심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 교원 규칙에 따르면 형사재판으로 이렇게 기소가 되면은 직위해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위해제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는 경우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서울대 자체 징계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마구 결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서반어학과에서 한 교수가 성추행 문제로 시끄러진 적이 있었죠. 그때 서울대학교는 그 교수에 대해서 파면을 했습니다. 파면을 하게 되면 교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연금을 받는데 연금 같은 게 못 받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받게 되죠. 다 잃게 되죠. 또 음대 교수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분이 기소됐다고 하니까 바로 파면을 했습니다. 근데 조국 씨만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계속 직위해제만 유지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서반화학과 교수는 최근 있었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또는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럼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문제가 되죠. 그럼 다시 이 양반이 뭐 서울대학교 소송을 걸거나 해서 징계 무효화 소송을 하면서 뭐 연금을 받거나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조국 씨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쭉 기다려준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가 저렇게 당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도 안 한 거고요. 서반화학과 교수 사건, 음대 교수 사건에서는 막 사회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바로 서울대가 징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 날 조국 씨를 불구속 기소했을 때 진짜 뉴스인가 하는 무슨 사이트에서는 조국 교수가 그때 직위해제는 바로 되는 거니까 직위해제를 막자라는 막 그런 서명운동이 생겼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 등을 이용해서 힘을 보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남용이라 그럴까 최순실 사건이 터져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집권한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은 참 제가 보기엔 참 치사한 사건입니다. 막 뭐랄까 이런 막 뭐 하나를 갖다가 이게 까만 지갑입니다. 근데 이걸 쫙 확대해 보면 하얀 점이 있겠죠. 그때 하얗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북한의 그 공작 조직들은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막 답니다.
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나 제가 가끔 기사를 쓰는 동아일보도 기사 쓰면 막 다는 거 보게 되면 댓글 보게 되면 이거는 북한 냄새가 난다 싶은 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막 댓글이 많아 지지파들이 많아지면 자기네가 여론을 막 끄는 게 있어요. 그 짓은 이제 그 김경수 씨가 해서 유죄가 나온 사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합니다.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반박 댓글은 잘 안 달아요. 그걸 누가 다느냐? 국정원 친구들이나 사이버 사령부 친구들이 거기에 싸움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는 문구 중에 뭐 박근혜를 욕했을 때 박근혜를 지켜주거나 뭐 정치 얘기하면 이게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의 그 정치 개입이다 해갖고 다 유죄를 때린 거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그 판결은 옳지 않고 기소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조직들이 이 조국 살리기 직위 해제할 때 막 벌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안 연 거죠. 그 다음에 청와대 저쪽에서는 대통령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뭉갠 거죠. 그럼 그때 총장이 누구냐? 오세정,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입니다. 오세정 총장은요, 제가 서울대학교 60주년 취재할 때 한번, 그때 그분은 평교수였는데 만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천재죠. 서울대학교,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본고사를 마지막으로 본 세대입니다. 제가 본고사를 마지막으로 보고 본고사 없는 해에 그 다음에 대학을 갔는데 옛날에 저보다 4년 선배들은 서울에서는 고등학교도 입시로 갔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경기, 서울, 경복 이렇게 되죠. 이게 세 개는 불변의 1, 2, 3죠. 그 다음부터는 뭐 경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용산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대학교 경기에서 많이 갈 때는 450명, 500명 가까이 갔고 서울고등학교도 많이 가면 한 400명, 경복도 많이 가면 300 몇십 명 갔습니다. 상상도 못하게 서울대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따라서 경기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오세정 교수는 경기고등학교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학력고사 같은 게 예비고사로 있었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사전에 보는 시험인데 예비고사 그때는 본고사가 중요할 때다 예비고사 비중을 안 두는데 예비고사 수석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예비고사 수석이 서울대 수석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분은 서울대까지 수석합니다. 그래서 3톱을 했다고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경기고 수석, 예비고사 수석, 서울대 본고사 수석. 그 앞에 역시 경기 출신의 임모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또 3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쭉 가다가 한때 이분이 서울대 총장에 나왔는데 그때 서울대학교가 이제 이 법인 체제로 바뀐 당시에 근데 그때는 그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1등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데 2등을 한 사람한테 밀려나서 총장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안철수 씨가 만든 당에 들어가서 비례로 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을 2년쯤 하다가 그를 이유고 서울대 총장 한 분이 4년 임기를 남기고 물러나죠. 물러나고 새로 선출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임을 못합니다. 서울대 총장을 다시 뽑게 되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비례의원을 사표를 내고 나와서 서울대 총장 가갖고 도전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게 2018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 4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기 서울대 총장이 안 된 거는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걸로 보이고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서울대 총장이 돼서 그런지 조국 기소된 거, 조국 가지기 저렇게 된 거 가슴 아프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 말 때문인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국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 안 합니다. 그때 이유는 재판 결과를 확정한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쭉 지나온 거죠. 그러다가 그땐 교육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서울대에 대한 감사는 작년부터 해오던 거고 결과는 이제 올해 초에 나왔는데 그걸 통보하면서 너 왜 2년이 지나도록 징계 안 해? 라고 하면서 서울대 법인 측에다가 오세정 총장 징계하라고 요구합니다. 참 교육부도 웃기고 서울대도 웃기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서울대입니다. 이 서울대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죠. 대단히 좋은 학교는 틀림없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줏대가 없는 것도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총장 될 때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이 날 때마다 그냥 여론에서 막 안 좋아지면 일단 파면을 먼저 해임도 해버리고 나중에 그분이 무죄 나면 그때 가서 알아서 이제 뭐 정리하고,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딱 막아주는 것 같으면 알아서 안 하다가 정치권이 바뀌면 왜 안 했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서울대가요,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숙사에서 한 그 일하는 여성 청소하시는 분이 본인이 토요일 날 나와서 혼자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시끄럽다가 본인이 이제 뭐 외부 압력에 의해서 사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서울대에서 억지로 시킨 거다 하다가 그건 아니었죠. 근데 그거 나와가지고 너 누구를 막 그때 뭡니까? 이재명이 쫓아가고 또 어디지? 민노총이 쫓아갔나? 와글와글 하니까 그 관계자들 일단 막 처벌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위 해제 뭐 이런 거 걸어놓고 조용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여론이나 정치권이 들어오면 아무 줏대가 없는 게 대한민국 서울대예요. 오세정 총장 같으면 쓰리톱이나 했으면 탁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바뀌어서는 또 이렇게 하니까 서울대도 참 웃기게 된 거죠.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를 처리도 못하고 이제 와서는 처리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서울대 답답한 거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알아서 기었고, 작년에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팀장이나 또 그 팀장을 옹호해줬던 교수가 어떤 글을 썼다고 얼마나 스스로 방방 떴습니까? 원칙도 없고 줏대도 없고, 또 이재명 씨는 쫓아가서 나의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하면서 같이 붙잡고 뭐 확대를 시키고, 아니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다 이렇게 딱딱 하자는 게 학문의 세계고 과학의 세계인데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는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정치권 눈치도 보지만 또 하나가 민교협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 있는 뭐 민주교수협의회인가 해서 전교조 조직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수들이 특정인을 밀면은 그 총장은 또 이쪽에 눈치를 봅니다. 그 세력은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또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들이 자꾸 정치화되고 향하탑이 아니에요. 예. 그 좌파의 눈치를 보고 정치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국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있다. 왜 경찰서장들이 뭐 하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서장 하다 갑자기 직위 해제되잖아요. 그럼 총경계급으로 그냥 있고 서장 직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씨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재판은 왜 안 열리지? 그리고 왜 다른 교수들은 먼저 파면부터 해놓고 해임부터 해놓고 재판을 나중에 받고 뭐 결과가 뒤집어지고 왜 그러지? 자, 이제 차제에 서울대학교 정도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대학이라고 하면은 좀 줏대를 세우고, 교육부도, 이래서 교육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자꾸는, 교육부도 줏대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가 과거 박근혜 정부를 단죄할 때는 하긴 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자기 원칙을 갖고 버티니까 대통령이 된 건데,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교육부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유감입니다. 네. 제 이정훈이 조국 사건을 통해서 서울대와 교육부의 한계를 고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